이 시기에 정말 많은 상담 문의 오시는 분들은 산만한 아이들 때문이 많아요. 그래서 이 궁금증들 해결해 드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 번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궁금증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3번에 이어서 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1탄으로 산만한 아이들 이것이 알고 싶다 해서 행동 조절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둘이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어느덧 4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4월 중순쯤 되면 아이들은 새학년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을 거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선생님 만나러 학부모 상담 다녀오셨을 테고요. 이 시기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진 아이들이 산만한 아이들일 텐데요. 산만한 아이들의 부모님은 걱정도 많고 왜 이런지 궁금증도 많고 혹시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지적받지는 않을까 많은 궁금증 갖고 계실 겁니다. 이 시기에 정말 많은 상담 문의 오시는 분들은 산만한 아이들 때문이 많아요. 그래서 이 궁금증들 해결해 드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 번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궁금증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3번에 이어서 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1탄으로 산만한 아이들 이것이 알고 싶다 해서 행동 조절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어서 2탄엔 산만한 아이들 이것이 알고 싶다 학습편 준비했습니다. 산만한 아이들은요, 학습에도 당연히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떤 어려움인지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3번째 시간 3탄에서는 산만한 아이들 이것이 궁금하다 사회성 편으로 사회적 문제, 우리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들 짚어보고 또 도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궁금한 사항들을 모아서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쭉 다음 편 학습편, 사회성편 이어서 좀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산만한 아이들에 대한 행동 조절에 관한 이야기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산만한 아이들일까요? 일단 행동에서부터 티가 나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산만한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어요. 가만히 좀 있어 하고요. 조용히 좀 해 이거일 텐데요. 그렇게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해도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책상에 앉혀놓으면요 엉덩이 이렇게 들썩들썩거리고요. 또 손은 뭘 그렇게 만질 게 많은지 없는데도 어디서 그렇게 찾아서 만져요. 그래서 손에 연필을 쥐어주거나 다른 과제를 쥐어주면 다리를 그렇게 흔들고 있고요. 또 다리 좀 땅바닥에 딱 붙이라고 붙여놓으면 입을 그렇게 조잘조잘 움직여요. 그래서 말을 끊임없이 하는 아이들 행동에서부터 가만히 있지 못한다 하고 티가 날 텐데요. 움직임이 많지 않아도 산만한 아이들, 산만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움직임은 많지 않은데 머리가 복잡해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묻는 말에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내가 갑자기 떠오르는 말 하느라고 바빠서 주제에 벗어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꼼꼼하지 못해서 덤벙대는 게 너무 많고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거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거나 그래서 실수하는 일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들 지적하거나 또 알려주죠. 너 지금 뭐 해? 이거 할 때잖아. 이거 어딨어? 잊어버렸어? 하고 우리 물어보고 지적하고 알려주고. 그럼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아, 맞다.
맞다! 이 말 많이 하는 아이들, 산만한 아이들의 행동과 특징 되겠습니다. 아이의 타고난 성향이 먼저입니다. 일단 성향 중에서 활동성이 높은 아이들. 에너자이저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 에너지가 넘쳐 흘러서 이 에너지를 발산을 마구마구 해야 나 오늘 뭐 좀 노른 것 같아. 이런 아이들은 가만히 있기 힘들어요. 또 감각,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민감성이 높아서 별게 다 보이고 별게 다 들리고 별게 다 느껴져요. 요만한 티끌도 다 보이고요. 요만한 소리도 다 들리고요. 여기는 왜 이렇게 추워? 여기는 왜 이렇게 더워? 정말 많은 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또 주의력이 낮은 아이들, 선호하는 것과 흥미 있는 것과 선호하지 않는 것, 흥미 없는 것의 차이가 큰 아이들, 선호하지 않으면요, 흥미가 없으면요, 한 가지를 오래 유지하기가 힘든 아이들은 당연히 산만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요, 환경적인 영향은 없을까요? 아니요. 환경적인 영향도 꼭 존재합니다. 환경적인 영향 하면 어떤 걸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환경과 사람입니다. 환경? 어떤 환경일까요? 아이를 산만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은요? 새로워. 그래서 자극적이야. 이런 환경은 가만히 있기 힘들겠죠. 또요? 자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뭘 먼저 처리해야 될지 복잡해 죽겠어요. 이런 환경들요. 집이어도 항상 그 자리에 별 자극이 없는 곳이어도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 아이들은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떤 경우에 산만해지기 쉽게 만들까요? 사람은 또래 관계 먼저 볼까요? 아이들의 주변에 있는 또래. 또래 관계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떤 표정을 보였어요. 아이가 갑자기 나한테 듣기 싫은 말을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신경 쓰일 겁니다. 그럼 내가 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손에 안 잡히겠죠. 또 우리 부모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엄마가 오늘 나한테 화냈어. 또는 엄마 아빠가 오늘 싸웠어. 이런 것들 아이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 하면 어떤 것까지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아이의 정서적인 영향, 사람은 아이에게 정서적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그 정서적인 영향은 우리 아이에게 가장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불안, 우울일 텐데요. 불안하면 벌써 행동 양상 어떻다고 표현하냐면 긴장돼 보이네. 초조해 보인다. 안절부절 못해 보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벌써 행동 또한 가만히 있지 못한다를 표현하는 단어들일 텐데요. 이런 아이들 당연히 정서적인 영향으로도 산만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 우울하면 주의 집중 저하와 무기력을 갖고 올 수 있는 제일 문제가 되는 정서입니다. 주의 집중이 저하돼요. 왜요? 신경 쓸 게 많으니까요. 무기력해요. 왜요? 주의 집중이 안 돼서 아이가 원래 보여줄 수 있는 능력? 보여주지 못해요. 그럼 아이도요, 알거든요. 왜 잘했던 내가 왜 실수를 이렇게 버리고 또 이렇게 못하게 됐지? 이게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힘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타고난 성향과 우리 환경하면 뭐요? 장소와 사람. 그래서 아이의 정서적인 문제가 우리 아이의 산만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엄마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 이거 알고 하는 거야? 모르고 하는 거야? 어떤 때 보면은 정말 몰라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왠지 알려줘야지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알면서 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일부러 하는 건가? 엄마한테 반항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어떻게 말하냐면 엄마 나도 알거든? 그런데 안 되는 거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머리는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이래서 산만함을 조절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해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보면 너 지금 뭐 해야 해? 하면은 너무 잘 말해요. 이거 해야지 이렇게요. 아니 근데 그래 해라 하고 보면은 안 하고 있어요. 딴짓하고 있거든요. 너 왜 안 해? 그러면 맞아. 그래서 이렇게 맞다를 많이 하죠. 왜 알면서 안 되는 걸까? 머리가 몸을 조절하지 잘 못하더라. 왜 조절하지 못할까? 이 많은 자극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 선택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자극 중에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래서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바쁘어서 지 할 일을 먼저 못하더라 이럴 수 있고요.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머리는 그거를 해야지 하고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다른 생각이 났어요. 그럼 그거 말해야 되죠. 중간에 다른 게 보였어요? 그럼 그거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아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도 방해 요소가 많으니까 해야 할 일을 먼저 못하더라. 그래서 머리가 명령을 몸으로 내렸는데도 머리대로 몸이 잘 안 따라줘요. 그래서 아이들조차도 정말 답답해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아는데 왜 저렇게 모르는 척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는데 정말 몸이 안 따라주고 있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성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른들 요즘에 정말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정말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불안한 누구에게 야, 너 왜 그렇게 불안해해? 불안해하지 마. 괜찮아. 너 그렇게 불안해하면 너만 힘드니까 불안한 거 그것 좀 잊어버려. 신경 끄고 살아야 편해. 이렇게 이야기해보세요. 그게 쉽게 되나요? 아니, 나는 자꾸 나도 모르게 떠올라요. 떠올라서 자꾸 곱씹게 돼요. 그 곱씹음이 또 다른 불안을 만들어요. 나도 잊고 싶은데 그래서 불안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잘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인들도 똑같아요. 아이들이 지금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아주 곤란한 처지예요. 아이도 정말 나도 지적받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은 무조건 관심을 얻고 싶은데 좋은 관심을 얻고 싶고 그 좋은 관심은 칭찬이거든요. 칭찬받고 싶어요. 그런데 칭찬 못 받는 제일 큰 이유가 가만히 있지 못해서 말이 너무 많아서 내 할 일을 시간 안에 못 끝내서이거든요. 알죠. 그래서 나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좀 네가 할 일 먼저 생각해보고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해봐. 이렇게 설명하면 그동안 또 다 머리로 알던 아이가 갑자기 행동 교정이 돼서 알았어요. 내가 더 이해가 잘 되니까 해볼게요. 할까요? 아니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아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설명을 해서 우리가 조절이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이도 조절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ADHD냐고요? 산만한 아이들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 모두 ADHD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왜 산만해? 왜 그래서 주의력이 부족해? 이 원인이 정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타고난 성향, 기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환경의 영향, 사람과 장소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오는 우리 아이의 정서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DHD를 파악하기 위해서 산만하다? 기질? 아니 정서? 아니 환경? 어떤 문제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ADHD 검사를 해보시는 걸 권유를 드리는데 그냥 주의력 결핍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부모님 양육 태도 또는 아이의 기질 또는 아이의 심리, 정서적인 문제까지 파악할 수 있는 종합검사, 종합심리검사, 풀배터리 검사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지만 이런 모든 검사들이 포함된 것들을 한번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ADHD예요? 아니에요.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요?에 따라서 대처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이 함께 해결해 주시는데 아이들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강한 훈육과 처벌하면요 아이는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아주 잠깐은요, 어릴 때만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은요,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굉장히 신경 씁니다. 이 타인에는 우리 부모님 또한 해당이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행동은 점점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내 편이에요. 인정해주는 사람에게는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반대로 나를 거절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남의 편이 됩니다. 남의 편이 되면 어떠냐면 남의 편 말은 들을 필요 없어. 안 들을 거야. 하고 청개구리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반항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산만한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훈육을 해야지, 처벌을 해야지 강하게 하면 될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요. 잠깐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자면 우리 아이가 더 반항적 또는 청개구리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그렇다고 괜찮아, 너 달라질 수 있을 거야 하고 허용만 해줘라? 이건 아니에요. 칭찬받을 일도 안 했는데 칭찬해줘요? 다 뭐든지 그러면 괜찮다고 해요? 아니에요. 더 허용성, 너무 허용적인 부모들의 아이의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공격적이 될 수 있고요. 더 통제가 안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허용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훈육과 처벌은 필요해요. 근데 너무 강한 말이 아니고 무조건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항상 일관성 있는 처벌과 훈육이 필요합니다. 일관성 있으려면 어떤 게 전제가 되어야 하냐면 우리 부모님의 감정 조절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내가 내 감정에 따라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고 아이를 대할 수 있을 때 적절한 처벌과 훈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훈육과 처벌은 필요하나 강하게 훈육과 처벌을 한다고 해서 아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네, 산만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첫 번째, 체력 소진입니다. 체력을 소진시켜요? 그럼 기운을 빼요?
몸의 기운만 빼서는 안 됩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야 저기까지 달리고 와 하면 달리고 온 아이들은 헉헉헉거리면서 피곤해질 수는 있겠죠. 이게 체력 소진이에요. 그런데 몸만 피곤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 머리도 몸과 함께 체력 소진이 돼야 합니다. 머리를 어떻게 몸하고 같이 체력 소진시키냐고요? 무언가 과제를 주셔야 됩니다. 활동을 할 때 그냥 달리고 와가 아니라 야 우리 이거 세우고 올 거야. 어디다가 세우고 올 거냐면 저기다가 세우고 올 거야. 그런데 잘 세우려면 쓰러뜨리지 말아야지. 그 옆에 물건도 쓰러뜨리지 말고 저기까지 가서 잘 세우고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빠르게 돌아와야 돼. 이렇게요. 과제를 더 주려면요. 어떤 블럭, 색깔은 밟지 말고 피해서 돌아와야 해. 그런데 빠르게 돌아와야 해. 이렇게요. 여러 가지 과제를 줘요. 그런데 그 과제를 하려면요.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그 계획 안에는요. 단계가 있어서요. 어떤 순서로 내가 몸을 요리조리 기민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서 성공하고 오느냐. 그런데 빨리 와야 되니까 몸도 힘들고 그동안 내 머리는 준비를 했지, 계획을 했지, 그 과정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머리 또한 노력을 하고 성공을 했다.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 바로 머리와 몸을 체력 소진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이겠는데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거 해? 왜 달리기도 운동이니까요.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 머리와 몸이 프로그래밍, 시스테마 될 수 있게 어떤 과제에 준비할 것, 계획 세울 것, 과정을 순서화할 것, 그래서 성공할 거리 이것들을 제공해서 몸을, 머리를 체력 소진시킨다면 체력 소진된 머리와 몸은 그럼 지쳐서 쓰러지느냐? 그게 아니라 나 지금 예열을 시켜서 무언가 주의 집중할 만한 기본 상태를 만들게 될 겁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이 머리와 몸을 체력 단련 시킨 것처럼 몸이 익숙해져서 나 지금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지? 그 일을 하고 나서 다른 일 이거를 해야지. 이것들을 시간 안에 빨리 해내야지. 라는 것들이 좀 손쉽게 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머리와 몸을 체력 소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만한 아이, 우리 산만한 행동을 줄이는 방법. 두 번째, 환경 구조화입니다. 너무 쉽게 얘기하면 집안 청소, 정리정돈인데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을 많이 만든다. 그것도 주변이. 이러면 산만함을 더 돋구는 거니까요. 일단 청소하는 겁니다. 아이가 신경 쓸 만한 것들을 좀 정리정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해야 할 일 외에 자꾸 다른 것들이 눈에 띄거나 밟히거나 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또요, 아이가 그 하는 행위의 장소마다 정해져 있는 사물들, 예를 들면 욕실이면요, 내가 이 닦아야 될 치약, 칫솔들이 놓여져 있어야 되고요. 나는요, 욕실에 가서 이렇게 칫솔질을 하는 것처럼요, 식탁에 가면 밥을 먹는 거고요, 옷장 앞에 가면 옷을 입는 거고요. 이렇게 내가 해야 할 일과 그 일에 맞는 구역,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또 그 구역, 장소 또한 정리정돈이 돼서 나 지금 옷 입을 거야. 속옷 먼저 입어야지. 양말 신어야지. 윗옷 입어야지. 또 아래 옷 입어야지. 이렇게 그 곳에 가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
그러면 아이의 처리를 또는 속도를 높여줄 수 있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집안 정리 그리고 장소에 맞는 목적 있는 재료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장소에 목적에 놨어요. 그러면 뭐가 없어야 되냐면 엄마 이거 어딨어? 엄마 이거 찾아줘.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 벌써 나 뭐 해야지? 라고는 알았어요. 그럼 그걸 당장 하면 좋은데 그거 어딨어? 하고 못 찾으면 또 다른 행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또 산으로 가죠. 그래서 그 일을 먼저 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일로 빠져나가니까 이런 모든 나에게 방해될 만한 것들을 없애주자. 그래서 정리정돈 집안 청소를 아이와 함께 하고 그 어느 곳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 자리에만 놓게 하고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여보 이거 어딨어? 엄마 이거 어딨어?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면서 아이의 상황에 맞는 또 활동에 맞는 장소에 그 물건들이 놓여져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구조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아이의 산만한 행동을 줄이는 방법 세 번째는 칭찬 먼저 투척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칭찬받으면요 더 잘하려고 노력해요. 이거 뭐에서 기본이 되는 거냐면 일단 기본적인 마음 상태예요. 내가요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시무룩해요. 그러면요 나한테 좋은 걸 하자고 해도요 나 별로야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아이가 나 지적받았어. 나 잘하고 싶은데 못한다고 했어. 하면 어때요? 벌써 나 안 하고 싶어. 안 할래. 하고 삐졌어. 신경질 났어요. 그래서 엎드리고 끼지락거리고 안 하고 싶어 이러는 모습 생각나지 않나요? 그런데요 반대로요 오늘 뭔지 모르겠는데 얘 칭찬받았나 봐요.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럼 계속 나서서 엄마 뭐 해줄까? 나 이거 할 줄 아는데 할 수 있는데 이런 아이의 모습 분명히 극과 극으로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요. 우리 집에 들어가면 어떤 아이가 그렇게 신발을 가지런히 이쁘게 벗어놓겠습니까? 다 그냥 생각 안 하고 벗고 들어가죠. 근데 집에 들어갈 때 누가 이렇게 신발을 막 벗어놨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다 못 들은 척하고 난 아니야. 아니면 들어도 하기 싫어. 이러고 다 도망가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막 벗어 있어도 벌써 들어가면서 오늘 누가 이렇게 신발을 이쁘게 벗어놨냐?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기서 있던 애가 어떻게 그건 들었는지 툭달같이 달려와가지고 나지 나야 내가 이쁘게 벗어났잖아. 지금 놓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냐면요 확 이렇게 으쓱으쓱하고 들어가면서 엄마 내가 또 뭐 해줄까? 나 이것도 잘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아이의 모습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요 관심 받고 싶어 하죠.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떤 관심을 받고 싶어요? 누구나 지적받고 비판받고 싶은 사람 없어요. 좋은 관심을 받고 싶죠. 아이에게 우리 특히나 산만한 아이들은 얼마나 그동안 좋지 않은 관심을 받았겠어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를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를 그렇게 지적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는 혼나는 일만 많았어요. 그런 아이에게 우리가 먼저 칭찬할 게 없더라도 칭찬 먼저 투척 한번 해보자입니다. 그러면 점점 달라지는 아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산만한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좀 행동적인 부분을 좀 조절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산만한 아이들의 행동은 왜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 건가? 아이는 알면서 하는 행동인가 모르면서 하는 행동인가? 이런 행동들이 혹시 ADHD는 아닐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이에게 해주면 좋을까 해서요. 결국 우리 아이요 환경 구조화 해주세요. 우리 아이요 체력 소진해주세요. 우리 아이요 칭찬 먼저 투척해주세요.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나를 좋게 봐주는 엄마 아빠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이 먼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동, 우리 당연히 행동 먼저 눈에 띄니까 산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행동은 학습도 사회성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요. 다음 시간에 학습 또 이어서 사회성 부분적인 이야기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